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기로 결심한 건 바로 최근에 몇 년 전 헤어졌던 남자친구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거의 다 잊었다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극복하지는 못했나 보네요. 아무튼 전 남자친구와는 결혼식 코앞까지 갔다가 파혼을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끝물일 때니까 몇 년 전일 거예요. 어차피 파혼한 사이니까 예비 남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남자친구라고 부를게요. 연애로 꽤 오랫동안 만나온 저희는 제 나이 29일 때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에서도 별다른 고민 없이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걸로 기억해요. 경제적인 상황도 비슷비슷해서 별다른 불만 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식을 올리기에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인원 제한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하객들을 부를 수 없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결혼식을 미루기로 한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신랑 신부 제외하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념 촬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한 번뿐인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오시는 분들인데 평생 남을 결혼식 앨범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기억돼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 그때만 해도 결혼식 연기하는 게 그렇게까지 길어질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네요. 참고로 당시 남친한테는 2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되다 보니 자라면서 엄청 싸우면서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성인이 되고 나서는 둘도 없는 남매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친한테야 하나뿐인 누나일지는 몰라도 제3자 입장에서는 꽤나 얄미운 스타일이에요. 특히 상견 예자리에서 어찌나 짜증나게 굴던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날 뻔했다니까요. 남친한테 듣기로는 신우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 중에 손꼽을 만큼 미모 하나는 인정할 정도니까 굳이 남친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신우이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었지요. 문제는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5분도 안 돼서 좋았던 이미지가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말을 하는데 신우이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뱉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양가 어른들이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끼어드는 건 기본이고 그렇다고 덕담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지요. 자기 친구들 중에 결혼해서 실패한 케이스만 골라서 말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설명을 하더라니까요.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본인도 여자면서 마치 앞으로 저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뿐인 남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모자를 판에 무슨 그렇게 걱정거리만 늘어놓는 건지 진짜 결혼 축하를 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초를 치고 싶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시누이의 개념 없는 충고 아닌 충고가 이어지자 더는 안 되겠는지 저희 엄마가 화제를 전화하셨고 그제서야 눈치를 챈 남친도 누나한테 잘 알아들었다며 말리더군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나마 시부모님 2분 다 조용한 게 괜찮아 보이기도 했고 어차피 내가 같이 살 사람은 남자친구 아니겠냐는 심정으로 무시하고 넘겨버렸지요. 아무튼 결혼식만 남겨두고 신혼집이며 혼수까지 얼추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인원 제한이라는 게 풀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마련한 신혼집 입주 시기까지 1년은 남았던지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1년이 지났어도 변한 건 하나도 없었고 하루는 저희 부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것만 할 수 있냐고요. 아쉬운 대로 그냥 시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나 남친 그리고 남친 부모님까지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바로 남친 누나였습니다. 여자 일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 시간이냐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라네요. 듣고 보니 저도 이런 식으로 반쪽짜리 결혼식을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다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남친 누나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거라 착각을 했던 거였죠. 정작 그 인간이 바라는 건 따로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뒤로 6개월인가 지났을 때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늘어났다고 그래서 인원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는 뉴스가 TV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남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남친 누나가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진짜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데 뭐가 급하냐고요.
이쯤 되니 더 이상 저를 걱정해서 이런다는 생각보다는 '아니 내 결혼식인데 뭘 이렇게까지 간섭하고 신경을 쓰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맘때쯤에 남친 누나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며 자기 부모님과 동생인 제 남친한테 인사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참고로 남친 누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서 일하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계약직입니다. 근데 만난다는 그 남자는 정규직이었고 나이도 남친 누나보다 9살이나 많다 보니 나름 관리직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남친 누나는 입버릇처럼 남자 볼 때 무조건 능력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대기업의 정규직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을 했겠거니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나 속사정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예비신우라고 호칭을 할게요. 예비신우랑 만난다는 그 남자는 대기업 정직원이라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흔히 말하길 금수저라고 하죠. 집안대대로 돈도 많고 잘 나가는 가족들이 많은 그런 집 말이에요. 그 남자가 바로 금수저 출신이었던 거예요. 듣기로는 부모님 두 분 다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하던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터넷 포털에 이름만 검색해도 관련 기사가 수십 개나 뜰 만큼 유명하신 분들이라더군요. 문제는 예비 신우와 처음 만날 때 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굴도 반반하고 일 때문에 자주 마주치다 보니 둘이 눈이 맞은 모양인데 글쎄 유부남의 애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예비 신우가 그걸 알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웃긴 건 나중에 자신이 불륜 상대라는 걸 알고도 그 남자의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예비 신우는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빨리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자고 계속해서 꼬셨다는 대목에서는 아무리 같은 여자라지만 사람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그 남자도 예비 신우한테 푹 빠졌는지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거에게 위자료를 물어가면서까지 이혼을 했대요. 그때가 바로 제가 그냥 결혼식을 강행해야겠다 결심했을 그 시기였고 예비 신우 혼자서 저를 생각해주는 척 격렬하게 반대해서 다시 미루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제가 어떻게 이 정도로 상세하게 알고 있냐고요? 예비 신우 본인이 그것도 자랑이라고 전부 다 스스로 설명을 해줬거든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꽁꽁 숨겼을 텐데 예비 신우는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리고 싶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들 연애사까지 하나하나 털어놓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도 제 결혼을 연기하라고 고집을 부렸던 건 결국 예비 신우 본인을 위한 거였어요. 남자 쪽에서 그랬답니다. 자기는 이혼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희생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혼은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고요. 한마디로 쪽팔리니까 두 번째 결혼식은 죽어도 못하겠다 그랬대요. 문제는 예비 신우였지요. 다른 건 포기해도 결혼식만큼은 꼭 해야겠다 생각했던 예비 신우가 생각해낸 꼼수는 바로 저와 합동 결혼식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신랑 쪽 하객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누가 누구 하객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마디로 제 결혼식에 꼽사리를 끼겠다는 심보였지요. 맨 처음 예비 신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자마자 저는 당연히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비 신우 말대로 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유부남 꼬셔서 남의 가정 파탄낸 예비 신우 결혼식 들러리를 서야 하겠어요? 뭐 여담이지만 그 남자 와이프 되는 여자가 예비 신우한테 찾아와서 몇 번이고 헤어져 달라 눈물로 호소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아빠밖에 모르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자기 남편 좀 놔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비 신우 입장에서는 어떻게 잡은 집안 빵빵하고 능력 좋은 남자인데 절대로 물러설 이유가 없었고 심지어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면 남편 간수 하나 잘못하냐며 그 불쌍한 여자를 비웃기까지 했다네요. 그걸 또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당시에는 신우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꾹 참고 있었지만 진짜 인간으로도 안 보였네요. 저런 골빈 여자들 때문에 멀쩡한 여자들이 싸잡아서 욕먹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언젠가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언젠간 분명히 벌을 받을 거라는 알 수 없는 확신도 있긴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로 저는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무슨 결혼식 비용이며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축의금까지 양보해 준다고도 했지만 제 마음을 돌리는 건 불가능이었지요. 문제는 남자친구의 반응이었어요. 저와 같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결혼식을 왜 미루고 미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인간이 어떻게 그깟 결혼식 비용 얼마 아끼자고 내 인생에 하나뿐인 결혼식을 양보하라니요.
그러면서 자기 누나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는 듯 저를 설득하려 드는데 아니 그럼 저는 안 불쌍하냐 따졌어요. 나랑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오는 하객들은 무슨 죄냐고. 멀쩡한 남의 가정 깨트렸으면 그 정도 대가는 치르라고 말을 했더니 남친은 적반하장으로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사람이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각박해서 쓰겠냐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오기가 생겼다고 합동 결혼식 안 할 거면 우리 결혼도 때려치우잡니다. 아마 조만간 신혼집에 입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쩔 거냐는 심산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비록 홧김이던 아니면 진짜 진심이던 간에 이 정도 일로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는 남친에게 정이 뚝 떨어져 버렸고 알겠다고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대답을 했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해 드렸고 덤으로 파혼하겠다는 제 결심도 전했습니다. 사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두 분 모두 저보다 더 화를 내시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당장 헤어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신혼집과 혼수는 남친 쪽에서 가져가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저희 쪽에서 쓴 비용은 현금으로 전액 돌려받았고요. 그렇게 완전히 남남이 되는데 불과 2, 3일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고 현재 저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새로운 남자친구도 두어 명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혼하고 싶을 만큼 깊게 사귀지는 못했네요. 그런데 최근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때 헤어졌던 남자친구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저랑 헤어진 그 해에 남친 누나는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원하던 결혼식은 못했고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여행은 유럽 쪽으로 다녀왔다는데 그때도 그렇게 제 욕을 하더랍니다. 저 때문에 결혼식을 못했다고 말이에요. 아니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누구는 자기 때문에 파혼까지 했는데 안 그래요? 아무튼 처음 1년 정도는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답니다. 뭐 그렇게도 바라던 부잣집에 시집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직장도 바로 그만두고 매일같이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쇼핑하고 놀러 다니며 아주 팔자편하게 살았겠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남편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 글쎄 지속적으로 이혼한 전처를 만나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건 저도 몰랐는데 그 남자 이혼할 때 미리 전 남친 누나가 경고를 했었다네요. 자기와 다시 새 출발하는 거니까 양육비는 주더라도 애들은 절대 만나지 말라고요. 당연히 그때는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지만 어디 부모 마음이 그리 쉽게 조절이 되는 거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애들을 만나온 자기 남편을 용서 못하겠다며 그때부터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둘 사이는 점점 금이 가게 되었지요. 저는 이 대목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애 딸린 유부남 이혼시켜서 자기 남자로 만들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애들이랑 시간 보내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도 이해 못할 거면 애초부터 유부남이랑 만나지를 말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나중에는 하루 걸러 싸우는 건 물론이고 결국에는 별것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나요? 한 번도 바람피지 않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핀 놈은 없다는 말이요. 처자식 멀쩡하게 있는데도 뻔뻔하게 바람피우고 그리고 이혼까지 한 남자가 정신 차렸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다 자기 아내랑 별것까지 한다? 그럼 답은 나온 거지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그 남자는 또 다른 사랑의 안식처를 찾게 되었고 두 번째 이혼을 요구하더랍니다. 이 사실을 견디지 못한 전남친 누나는 화병에 알아누웠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전형적인 불륜남 불륜녀의 인과응보 스토리 같지만 하나가 더 남아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와 헤어진 전남친에 관한 거예요. 자기 누나를 버리고 또다시 매형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남친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매형을 죽사발이 되도록 두들겨 패버렸고 전치 3주가 넘는 부상을 입혀버린 거죠.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어 안달이었던 그 남자는 전남친 누나한테 그랬대요. 동생 폭행건을 눈감아주는 대신 아무 조건 없이 이혼해달라고요. 한마디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어림없다는 뜻이었는데 그 와중에 전남친 누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본인 동생이야 어찌되건 말건 바람피운 건 남자 쪽이니 확실하게 재산 분할 받아서 이혼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그 남자가 바람피우는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일을 벌인 거라 본인 동생은 동생대로 폭행으로 입건되고 자기는 자기대로 현재 비싼 돈 들여가며 이혼 소송 중이라네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요즘 같이 돈이 법보다 위에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덤비냐고요. 결국 남매 둘 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인생은 인생대로 망치고 있는 중이라는데 저는 그 남자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 인간도 언젠가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를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덕분에 전남친이나 전남친 누나 둘 다 인생의 참담한 쓴맛을 보게 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조금 고마운 마음도 있긴 하네요. 진짜 남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그 말, 저 역시도 평생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겠어요. 긴 이야기 읽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